이번 시간에 우리 분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순서 좀 보자고요. 맨 처음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설계를 할 때 그 순서가 맨 처음에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분석을 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개념적 설계라는 걸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하고, 우리가 이제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제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이런 순서대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설계가 되는데, 우리가 요구 조건 분석, 요구 조건 분석에서 우리가 한 게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사용할 사람으로부터 필요한 용도 같은 것들, 그런 걸 이제 파악하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요구 조건 분석, 그렇게 이제 불렀어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실제로 이제 사용할 그 사람들한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어떤 업무를 이제 수행을 할지, 그때 이제 필요한 그런 데이터들은 뭔지, 그리고 그 용도가 어떻게 되는지, 처리 형태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처리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특정 이제 제약 조건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정보들을 싹 다 이제 수집을 하고, 그 수집된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요구 조건 명세서라는 거를 우리가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개념적 설계를 하는 거죠. 이 개념적 설계라는 게 우리 현실 세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추상적인 개념으로 표현하는 그런 과정을 보고 우리가 개념적 설계, 그렇게 이제 부르는데, 우리가 도대체 이제 데이터베이스화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것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화 시킬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따져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 모델링이라는 걸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옮기고자 하는 것이 이제 뭐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엔티티라는 걸 이제 결정했고요. 그 대상체의 이제 특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애트리뷰트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죠. 그리고 엔티티와 엔티티가 이제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 이런 것들이 너무 이제 추상적이니까 이걸 이제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ER 다이어그램이라는 걸로 전부 다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이제 설계를 했어요. 그렇게 이제 설계해 놓은 걸 보고 우리가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한 게 뭐냐? 그러면 크게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세 가지요. 개념 스키마를 이제 설계를 했고요. 그리고 트랜잭션 이제 모델링이라는 걸 했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추상적이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싹 다 이제 도식화시켜서 우리가 이제 ER 다이어그램, 그걸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런 게 이제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만든 그 스키마를 우리가 이제 개념 스키마라고 그렇게 했죠. 그 개념 스키마를 우리가 이제 구축하고자 하는 그런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관계 스키마로 전부 다 이제 매핑을 시키는 그런 과정이 우리 논리적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이 요구 조건 분석이 됐든 개념적 설계가 됐든 이런 것들은 우리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랑 전혀 상관없이 우리가 어떤 데이터베이스를 만들겠다, 그걸 이제 정해놓고 하는 게 아니죠. 근데 이 논리적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는 우리가 이제 목표라는 그 DBMS에 맞게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우리 데이터베이스 종류의 형태를 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이 중에서 제일 많이 쓰는 거, 우리가 실제 시험 문제로 이제 출제가 되는 게 우리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실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논리적 설계 단계부터는 우리가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로 만들 거니까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맞게 이제 우리가 설계를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데이터 모델을 보게 되면 이제 개체라는 것도 있었고, 속성이라는 것도 있고, 관계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식별자들도 전부 다 이제 배웠습니다. 뭐 기본 키다, 후보 키다, 외래 키다 해서 여러 가지 식별자도 배웠고, 그리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가 이제 어떻게 생겼는지, 속성이 뭔지, 우리 튜플이 뭔지, 그리고 도메인은 뭔지, 그리고 릴레이션 인스턴스가 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이제 살펴봤죠. 그리고 이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제약 조건 같은 것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관계 대수다, 관계 해석이다, 그런 것도 이제 배웠죠. 해서 우리 개념적 설계 단계에서 개념 스키마를 이제 만들었는데, 그 개념 스키마를 평가하고 정제하고 해서 우리가 특정 DBMS에 맞게 서로 다른 논리 스키마를 이제 설계하는 그 단계가 우리 논리적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논리 스키마라는 것도 이제 설계를 했고요. 트랜잭션 인터페이스도 우리가 이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효율적인 그런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함수적 종속 이론에 의거해서 우리가 이제 테이블을 이제 싹 다 이제 분해했었죠. 그래서 뭐 1 정교하다, 2 정교하다, 3 정교하다, BCNF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의 구조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분해를 했다고요. 그런 게 이제 우리 논리적 설계 단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논리적인 그런 구조로 이제 표현된 그런 데이터들 있죠.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물리적인 그런 저장 장치에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그 과정이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예요. 그래서 이 물리적 설계 단계를 다른 말로 이제 데이터 구조화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이제 특정 이제 DBMS에 받는 그 물리적인 그런 구조의 데이터를 이제 변환하는 그 과정이 우리 물리적 설계 단계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가 이제 전부 다 끝나고 나면 그걸 가지고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제 구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물리적 설계 단계 요거 좀 이제 자세히 살펴보자고요. 자, 우리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요. 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라는 거는 논리적 그런 구조로 이제 표현된 그런 논리적 데이터베이스를 우리가 디스크 등의 이제 물리적인 그런 저장 장치에다가 저장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구조의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그 과정을 보고 우리가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그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지금 이거를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이제 앞에서 이제 회원 테이블이다 뭐 고객 테이블이다 해서 여러 가지 이제 만들었었어요. 그때 이제 나는 이제 학생 테이블을 이제 만들 건데 학생 테이블에 보게 되면 이제 이름이라는 게 있죠. 이 이름을 난 사용하겠다. 학번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나는 이제 전화번호도 이제 저장할 거고 나는 이제 주소도 저장시킬 거고 나는 성적도 이제 저장을 시키겠다.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정보들이 있었어요. 이런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 놓은 게 우리 논리적 설계 단계라면 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는 실제로 이런 데이터들을 이제 디스크에다가 이제 우리가 저장을 시켜야 되겠죠. 그때 이제 저장할 수 있게끔 우리가 이제 물리적인 그런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하는 그 과정이 우리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지금 이거를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곳에다가 이제 저장을 할 텐데 그때 이제 학번은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때 데이터베이스에 이제 입력을 할 때 문자 데이터로 입력할 거예요? 숫자 데이터로 입력할 거예요? 우리 학번이라는 거 어차피 숫자로만 되어 있지만 그 숫자를 진짜 문자 데이터로 이제 저장을 할 건지 수치 데이터로 저장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한다고요. 그리고 이름이면 당연히 이제 문자 형태로 이제 저장되게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리고 전화번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숫자로도 볼 수 있지만 이 전화번호는 중간중간에 이제 하이픈이 들어가기 때문에 얘도 이제 하나의 텍스트, 하나의 이제 문자로 볼 수 있다고요. 그리고 주소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뭐 텍스트가 될 거고요. 성적이다 그러면 성적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 데이터죠. 근데 이런 수치 데이터도 종류가 되게 많다고요. 우리 뭐 정수라는 것도 있고요. 실수라는 그런 형식도 있고 통화 형식도 있고 날짜다 시간이다 그런 여러 가지 형식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일련 번호 형식이다 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어떤 형태로 이제 저장이 되게 할 거냐 그런 거 이제 결정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런 형태들마다 전부 다 사용되는 그런 기억 장소 크기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내가 저장할 그 데이터에 맞게끔 기억 장소가 이제 할당되게 그렇게 이제 우리는 만들어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름을 나는 저장을 시킬 거예요. 이름을 이제 사람들의 이제 이름을 입력을 받아서 그걸 이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이름을 입력을 할 때는 10바이트만 있으면 충분해요. 충분한데 내가 이 이름의 기억 장소의 사이즈, 기억 장소 크기를 내가 만약에 50바이트를 이제 할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이름이라는 필드를 불러올 때마다 그 50바이트를 전부 다 이제 가지고 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용량이 큰 걸 가지고 오려면 당연히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우리 각각의 이제 필드들마다 그 안에 들어갈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미리 생각을 하고 거기에 맞게끔 이제 기억 장소가 할당이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줘야 된다고요.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변환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이제 구축을 하게 되면 이제 테이블이 뭐 한두 개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가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제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이제 갖다 놓고 논리적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이제 정교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이블이 쪼개지고 해서 여러 개의 테이블로 이제 구성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정교화를 할 때 이제 정교화 수준이 이제 높으면 높을수록 유연한 데이터 이제 구축이 가능해지고 데이터의 이제 정확성은 높아지지만 반면에 물리적인 그런 접근이 이제 복잡해지고 너무 많은 이제 조인으로 인해서 조의 성능이 이제 저하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고 나면 바로 이제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구현을 해버리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구현하기 전에 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성능이에요, 성능. 그래서 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하면 성능을 극대화시킬까?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로 이제 변환하는 그 과정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다? 성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구조의 기본적인 그런 데이터 단위는 저장 레코드 단위고요. 그리고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꼭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꼭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게 우리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하는 거, 그리고 레코드 집중에 분석 및 설계하는 거, 그리고 접근 경로를 이제 설계하는 거, 요 세 가지는 반드시 이제 포함이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저장 레코드의 양식을 설계한다. 그 얘기는 우리 하나의 테이블에 이제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죠. 그런 여러 가지 속성들마다 이제 어떤 타입으로 할 건지,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어떻게 할 건지, 그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는 걸 보고 우리가 저장 레코드의 양식 설계, 그렇게 이제 부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코드 집중의 분석 및 설계라고 했습니다. 얘는 이제 뭘 얘기하냐?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그 용어가 나와요. 얘는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기억 장소가 하나가 있어요. 기억 장소 하나가 있는데, 만약에 사용자들이 이제 자주 검색하는 그런 데이터가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고 여기에도 있습니다. 지금처럼 자주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이 지금처럼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 그만큼 이제 속도가 느려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주 사용하는 이런 데이터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가까운 곳에 모아둬라. 그게 이제 클러스터링이에요. 그래서 어떤 레코드가 이제 집중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많이 사용하고 많이 조회가 되고 많이 처리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고 이제 설계하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접근 경로를 이제 설계한다. 그 얘기는 우리 이제 테이블을 이제 우리가 전부 다 이제 하나의 기억 장소에다가 전부 다 이제 저장을 시킬 텐데, 그때 우리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구동을 시킬 때 가장 이제 부담이 되는 게 우리 조인이에요, 조인. A라는 테이블이 있고 B라는 테이블이 있을 때 서로 이제 연관성 있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이제 연결을 시키는 걸 보고 얘기하죠. 그런 조인을 제일 싫어해요. 근데 만약에 두 개의 테이블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A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여기 B라는 테이블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1대1로 아니면 1대 N 관계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조인을 시켜놨어요. 근데 이 두 테이블에서 이제 나오는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그 데이터를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자주 참조를 하고 검색을 하고 처리를 하고 막 해요. 그러면 이런 테이블들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조인해서 쓰는 것보다 그냥 하나의 테이블로 우리가 구성을 해서 사용하는 게 속도가 훨씬 더 빠릅니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이제 테이블이 됐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개체들이 있을 때 그런 것들의 이제 접근 경로를 전부 다 이제 설계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우리 물리적 설계 단계에서 꼭 포함되어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 이 구조는 여러 가지 타입의 저장 레코드의 집합이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왜? 하나의 테이블에도 우리 텍스트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게 있을 거고, 정수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가 있고, 실수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통화 형태로 이제 저장되는 데이터가 있고, 그리고 날짜 형태로 아니면 일련 번호 형태로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 데이터 형태로 저장이 되는 그런 레코드의 집합이 우리 물리적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런 면에서는 우리 단순한 그런 파일과는 이제 다른 거죠. 그래서 물리 데이터베이스 이 구조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그 시스템의 성능에 이제 중대한 그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이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를 잘 해야 우리 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이제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요. 자, 그때 이제 물리적 설계 시 이제 고려할 사항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인덱스의 구조가 됐든 레코드의 크기가 됐든 파일에 존재하는 레코드의 개수가 됐든 파일에 대한 트랜잭션의 갱신과 이제 참조 성향이 됐든 성능 향상을 위한 개념 스키마의 이제 변경 여부 검토 같은 것들이 됐든 아니면 빈번한 이제 질의와 트랜잭션의 이제 수행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것도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해 봐야 되고, 그리고 시스템 운용 시 이제 파일의 크기 그 이제 변화 가능성도 우리가 전부 다 따져보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 설계를 이제 해줘야 돼요. 자, 지금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트랜잭션이라는 용어가 나왔습니다. 이 트랜잭션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면은 우리 데이터베이스에서 뭔가 하나의 작업을 처리하는 그런 단위,
그런 단위를 우리가 이제 트랜잭션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러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물리적 설계를 하기 전에 기존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기존 시스템을 이제 분석을 해서 데이터의 이제 명령 규칙이 됐든 아니면 시스템 자원이 됐든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이제 관리 요소가 됐든 이런 것들을 우선적으로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데이터 명령 규칙이 뭔지 그리고 시스템 자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관리 요소를 이제 파악해야 된다는데 이런 것들이 뭔지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우리가 이제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요런 게 이제 물리 데이터베이스 설계요.